네, 안녕하세요. 맘 좋은 이삿짐 아저씨 임동식입니다. 임동식 씨 올해 나이 50이고요. 울산에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고3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벌써 목소리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 좋아 보이네. 지금 뭐 보는 라디오로 얼굴 안 보신 분들은 목소리만 들어 아이고 참 사람 좋겠다 이런 느낌이 사람 냄새 팍팍 나는데요. 나죠. 예. 울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올라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올라왔죠. 어디서 오늘 뭐 일이 없었습니까? 다행히 없었으면 좋겠네. 아니, 그래도 이 방송이 더 좀 특이한 경험이니까 네. 예. 하루쯤이야 뭐 양보할 수 있죠. 이삿짐 센터를 하고 계신데 사장님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직원은 조그만 편인데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서. 아 근데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이삿짐센터 사장님이 되시기 전에 직접 이삿짐 많이 드셨다고 했는데 예, 예. 얼핏 보기엔 좀 말라 보이세요. 그러게요. 팔이나 어깨도 어떻게 이삿짐을 번쩍번쩍 들만한 예. 그런 체격은 아니신 것 네. 같은데. 제가 여기서 팔씨름을 하면 아마 1등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보기와는 다르다. 이삿짐이 또 힘이 좀 있어야 되지만 완전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령. 요령이라고 그러죠. 지금 보면 저희들도 여러 번 이사를 다녀봤잖아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치고 막 뚱뚱한 분들이 하긴 많죠. 맞아요. 많지 마른 않았어요. 분들이 예. 그런데 딱딱 그 냉장고나 예. 뭐 드는 거 보면은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 요령도 필요하고 어떤 경험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요즘에 뭐 이삿짐 센터도 보면은 뭐 대형업체들, 뭐 프랜차이즈들 너무 많던데 어떻게 영향을 좀 받습니까? 네, 저희는 뭐 서울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방이라 아직 그런 영향은 크지 않고요. 예, 아무래도 이삿짐을 줘도 이제 이 자본이 크고 그런 데가 유리하겠죠. 광고 이런 데서. 근데 아직까지는 지방이라 그런지 버틸만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이삿짐 센터에서 번호 2424 이 번호를 따려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뒷번호를 전화번호 뒷번호. 들었는데. 예. 지금도 그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3천만 원이에요. 2424 이 번호가. 네, 뭐 이제 그 번호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거 한 3천만 원 해 그러는데 네. 그럼 뭐 저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죠. 2424, 2404, 8224, 빨리. 8224 네, 네, 비슷한 네. 게 많아요. 네, 이사 빨리. 네, 이사 빨리. 그럼 또 몇천만 원씩 하는군요. 예,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런 값 주고 안 삽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예, 해서 평범한 전화번호고요. 네. 나름대로 이제 고객을 이렇게 쭉 확보해 가지고 확보해서 네,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죠. 2년에 2년에 매일 이사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분이 2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요.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지? 저는 이사 일을 한 지는 지금 한 12년 정도 됐고요. 제가 사장으로 차린 지는 한 6년째 돼 갑니다. 네. 그럼 뭐 기반이 이렇게 잡히셨네요. 예, 한 4년 지나니까 조금 이렇게 예. 예, 우리 저번에 했던 사람이 자꾸 돌아오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그만큼 잘해주시는 거죠. 사실 저희도 예. 아무리 큰 업체라 그래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시는 분 있으면 그분을 찾게 맞아요.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몇 년 만에 다시 찾기가 어리 전화번호도 어디 간지 모르고 그러게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다시 찾는다는 건 굉장히 만족했다는 뜻이죠. 인상적이었대요. 이렇게 딱 메모를 해놓은 거죠. 그 이삿짐 센터도 제가 얼핏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는 참 돈이 많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고가 사다리 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다리 차도 있어야 되죠. 예, 빚내서 다 샀죠. 빚내서 대출 받아서. 예. 대출 받아서. 아니 우리가 왜 다른 사업할 때도 뭔가 이렇게 대출 받아서 막 장만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삿짐 센터 운영하시면서 삶의 여러 가지 형태 많이 경험하시겠네요. 뭐 밤에 그냥 급하게 이삿짐 센터 전화해서 이사를 해야 됩니다. 밤에 가봤더니 야반도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근데 이제 야반도주 한다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고객이. 근데 이제 딱 보면 그렇죠. 안 예, 해요. 우리가 보면 좀 심상치 않은데 하고 나중에 혹시 이제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희는 고객의 이 비밀이라 그렇죠. 예, 고객 그렇죠. 정보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못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딱 하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로 이사 가냐 그러면 저희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위법이죠. 네. 그래서 근데 똑같은 이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좀 팁을 좀 주신다면. 모르겠어요. 견적이라고 하죠. 미리 이제 업체를 불러서 얼마 정도 할 거냐. 한 3군데 정도 보면 가격이 대충 이게 이 정도가 정상가격에 감이 잡혀요. 이제 손 없는 날 피하시면 싸고요. 네. 손 없는 날 피하시면 쌉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싼 거 찾으시면 약간 서비스가 불만족한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가격은 그러니까 너무 싸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도. 네, 그러니까 좀 요 정도 금액을 하는 걸 한 서너 군데 정도 견적을 보면
가격이 나옵니다. 그 2년마다 이제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이삿짐을 이제 싸놓은 거 가서 싸서 이제 다 새로 이사 갈 집으로 옮겨다 주잖아요. 예. 그럼 보통 보면은 살던 집에서 더 크고 좋은 집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점점 이렇게 좀 어려워서 낮춰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요즘에는 후자 낮춰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는 시골 고향집에 농기구 창고에다가 이제 살림을 다 집어넣어 버리고 아이하고 이제 부인은 이제 시골집에 잠깐 네, 살고 네. 예, 남자 혼자 이제 객지에 나와서 이렇게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불경기가 계속 네.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좀 크게 큰 집을 이사 가는 경우에는 뭐 이삿짐 센터 일하시는 분들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집은 또 일이 쉬워요. 왜 그러냐면 큰 집으로 가면서 기존에 있는 집을 상당히 버립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는 것보다 버리고 가는 게 쉽죠. 왜냐면 신나게 버리고 그중에 이제 쓸만한 건 저희가 또 챙겨오기도 해서 우리 이삿짐 직원들은 뭐 한 2년 정도 하다 보면 살림이 싹 바뀌어 있어요. 그런 거 있겠다, 재활용. 정말. 네, 재활용. 바뀌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 좀 벌어서 큰 집으로 가면은 거기도 걸맞는 가구나 그렇죠. 모든 그렇죠. 그렇죠. 사이즈나 이게 그렇죠. 전부 달라지니까 그렇죠. 크기나 이런 게. 예, 좀 낡아서도 보통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뭐 한 2년 6개월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살래도 아예 새집 갈 때 사자고 그거 참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사 갈 맞아요. 때는 100% 버리는 거죠. 네, 네, 네. 뭐 버리고 우리 집에 서랍장 망가져서 서랍장 안 나오라고 기다려요. 하고 이제 뭐 자취하는 친구들은 젊은 총각들이죠. 아유 뭐 형님 뭐 어디 세탁기 나온 거 없어요. 세탁기는 요즘에 이제 통돌이에서 드럼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통돌이가 멀쩡한 게 나와요. 그래서 쓰고. 근데 가끔 저들이 다니다 보면 이삿짐 센터 이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일하시는 모습을 가끔 보는 적이 있는데 안전장치에 대해서 너무 좀 안 하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위험해 보이시더라고요. 위험해 보이는데 물론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뭐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은 좀 저도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든 그 위험성은 항상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집중해라, 딴 예, 생각하지 마라. 맞아요. 그리고 예, 일할 때는 이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정신 차려라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몸 다치고 물건 깨져요. 맞아요. 근데 뭐 내가 그래서 물건 깨진 건 물어주면 되는데 절대 다치지 마라. 그렇죠. 몸뚱이 하나로 벌어먹고 사는데 큰일 난다 해서 이제 이 자세 물건 들 때 항상 다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허리 힘이 아니라 무릎 힘으로 이렇게 네. 이제 코를 계속 해주죠. 그리고 들어 이제 이렇게 서로 이 호흡이 맞는 게 이제 네. 팀워크네요, 말하자면. 팀워크죠. 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뻔히 아는 얘기 되죠. 자 무릎 힘으로 허리 피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코를 하면서 하는 거죠. 서로 예. 그리고 이제 사다리 고소 사다리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예. 위험 요소를 좀 압니다. 알아서 이제 정확하게 좀 동작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사람이 뭐 요런데 좀 손가락 째져서 피가 난 적이 있어도 네, 크게 허리를 부러지거나 다행이네요. 예. 발등 찍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네. 예, 저 끝으로 지금까지 뭐 지금 보니까는요 경기를 체감하는 데는 제일 빠르신 것 그렇겠죠. 같고 네. 지금까지 내가 이삿짐 센터를 하면서 참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네.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그 무당을 직업으로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무속인. 네, 예, 무속인. 예. 이제 무속인 이사를 합니다. 예. 거기 또 이제 바닷가가 되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예. 네. 무속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좀 일반 가정집하고 좀 다릅니다. 예. 가보면은 이제 재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재단에 이제 뭐 하여튼 부처님도 있고 네, 신물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단 밑을 보면 막 삼지창, 청룡도, 청룡도 그렇죠. 예, 예. 네, 방울, 맞아요. 네, 방울 예. 이런 게 막 나와요. 이제 난감하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뭐 삼지창 그냥 갖고 가기 어려우니까 박스에 넣어요. 넣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다루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어느 이제 그 무속인을 했는데 그 무속인이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동자승을 모신대요. 네. 근데 이제 신물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자승 하면 뭐 장난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예. 동자승은 뭐 제기라든가 뭐 놀이개 이런 걸 예. 이제 신물로 썼는데 요즘엔 그런 게 아니에요. 야구공, 야구글러브, 스포츠카 이런 것이 신물로 돼 있어요. 장난감들, 애기 장난감. 애기 장난감 같은 게. 심지어는
자꾸 이제 신당 한 면에 그 왜 퐁퐁 있잖아요. 퐁퐁. 예, 예. 그 트램플러라고 하나요? 예, 퐁퐁. 예. 그 조그만 것도 놓여져 있어요. 비눗방울? 아니, 뛰는 거, 애들 뛰는 거. 거. 퐁퐁. 예, 트럼플러라고 하나요? 예, 예, 그래, 예, 그래서 예. 그 작은 게 놓여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이제 보통 가정집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장난감 크게 사가는 거 아니니까 대충 가져가는데 근데 그 집은 신물 아닙니까? 모셔, 예, 모셔야죠. 물총을 모시고 가야 되네요, 말하자면. 네, 특별히 조심스럽게 달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이니까 그리고 존중을 해줘야죠. 그분의 그러니까. 직업과 가치관을. 예. 그래서 근데 신중히 다뤄줍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야, 이거 좀 그래. 뭔가 좀. 원래 준비 이제 왜? 아니 이제 뭐 신이 어디 직이 이사를 가면 이 땅의 힘을 못 빌어서 힘이 약해져야 된다. 누가 그래서 이사 가는 건 가짜다 그러길래 야, 이 사람아 신이고 뭐고 전세값 올라가는데 감당한 사람 없다. 신도 이 돈 없으면 이사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유, 진짜 재밌는 얘기네요. 재미난 얘기가 너무 재미난 얘기가 많을 텐데 지금 시간 때문에 또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본 도전자 우리 그 마음 좋은 이삿짐 아저씨 임동식 씨 만나봤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다. 부잣집에 이사를 맡게 됐다. 직원들은 호기심과 부러움을 감추지 않는다.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주방 일하는 아주머니가 제일 부러워한다. 그 집 마나님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 얼마나 좋을꼬. 얼마 후 견적을 보러 갔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다. 곱게 나이 든 안주인 얼굴에 병색이 있어 보인다. 그 안주인은 버릴 물건과 가지고 갈 물건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때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빽빽 소리를 지르며 아빠가 그거 버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결국은 엄마에게 등짝을 한 대 맞고 울음을 터뜨린다. 이사 당일날 짐을 싣고 새 집에 도착해보니 전원주택이다. 안주인이 마당 한편에 앉아있는데 말 한마디 없이 표정이 굳어있다. 안주인이 그리 파업을 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가 좀처럼 되지 않는다. 바깥분은 아무데나 대충 놓으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조금 후에 손님이 오자 남편은 나가버린다. 날씨가 더워 음료 생각이 절로 나지만 묵묵히 일만 했다. 드디어 일이 끝나자 안주인이 와서 고개를 90도로 숙인다. 제가 그리 몰상식한 사람은 아닌데 미안합니다. 기분이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음료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제 수중에 돈 한 푼이 없네요. 이사 비용은 남편이 어디로 오라 했으니 거기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뭔가 덕담을 해야 했다.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면 큰 신뢰가 될 수 있다. 뭐니 해도 공기 좋은 곳이 최고입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안주인이 대답을 한다. 사람만 좋다면야 지하 단칸방인들 살기 어렵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안주인의 얼굴 표정을 보고 말았다. 씁쓸함과 회한, 삶에 대한 피곤이 잔뜩 묻어나는 그 표정을 말이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일꾼들이 한동안 말이 없다. 주방 일꾼에게 한마디 했다. 저 마나님과 바꿔 살려면 그렇게 하겠어? 주방이라는 아줌마가 빙그레 웃으며 동문서답을 한다. 안주인이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아요. 이사 비용을 받으러 남편이 있는 음식점에 갔더니 남편은 벌써 술이 벌겋게 올라 그 큰 목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네, 젊은 부부의 이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살림이 별로 없어 작업은 쉬었는데 돌침대 다리가 잘못 고정되는 바람에 다음날 한 번 더 들러 손을 봐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침울하고 무표정한 표정의 안주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사 나온 겁니다. 급한 김에 대충 집을 구했는데 마음에 좀 안 드네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어느 아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일 끝나고 자기 견적을 좀 봐달라고 하네요. 작업을 끝내고 그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그때까지 좀 대면대면했던 그 고객의 얼굴색이 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 사장님 안다. 알고 보니 그때 돌침대 다리를 바로 놔줬던 그 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품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는 남자애가 안겨 있었고요. 이 아이가 예, 새로 생긴 아이예요. 아이쿠 축하합니다. 진심 어린 축하를 하며 아주머니를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그 침울하고 무표정한 얼굴은 사라지고 행복에 겨우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렸겠지만 나는 어제 힘들었던 분이 오늘 행복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통은 순간이고 반드시 지나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이 캄캄하고 힘들다면 언젠가는 터널 밖에서 환한 얼굴로 서 있을 자신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